안녕하세요. 이타서울 한유사랑입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가 허구라고 주장했던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를 허구 또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험성이 과장된 루머라고 생각하는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6년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기후변화에 대해 중국의 일부 연구자들이 꾸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지구온난화 허구설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후 국무를 담당하는 장관에 틸러슨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은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를 마음대로 개발하고 소비할 수 없어서 인류가 고통을 받는다면 지구를 구해서 무엇에 쓰겠는가 라고 말했던 거대 석유회사 엑손 모빌 회장 최고 경영자를 지낸 렉스 틸러슨입니다. 트럼프는 임기 중 2019년 한나라의 대통령의 신분으로 초등학생 환경운동가 툰베리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파리협약을 깨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정책들을 펼치는 등 지구온난화의 반대편에 선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7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완화하고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폐지, 9월에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규제했던 캐나다산 타르샌드 중유 생산 판매를 위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환경 파괴의 논란을 빚어왔던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 재개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발언도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2018년 발생한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에 대해 무자비하고 긴 한파가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울 수도 있다.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된 거냐 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후 2019년 1월까지 이어진 한파에 대해 지구온난화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 제발 빨리 돌아오라,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필요하다면서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 과학자들의 핀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대해 프리말라 자야팔 민주당 하원 의원은 날씨와 기후는 다르다며 대통령이 그걸 이해해야 한다, 어렵지 않다고 꼬집는가 하면 마크 포칸 의원은 트럼프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무지는 우리의 손실 이라고 지적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미국은 2020년 파리협정을 탈퇴하게 됩니다. 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후 미국은 다시 파리협정에 재가입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 역시 파리협정을 깨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짐스키 IPCC 공동의장은 화석연료 중 석탄이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면서 당장 사용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마이클 매코맥 부총리는 석탄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에 일어난 장장 5개월간의 호주 산불이라는 대재앙을 겪었지만 아직까지도 호주의 석탄 수출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주 산불은 한국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호주의 이러한 반기후변화 정책에 한국의 기여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OECD 회원국의 석탄 소비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반면 한국은 2.4%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1인당 석탄 소비량으로 따지면 세계 1위인 호주에 뒤이은 2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공적 금융과 민간 금융은 호주와 인도네시아 광산 개발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인도계 기업 아다니의 호주 카마이클 광산 개발에 수년간 반대하여 금융의 광산 개발 투자 억제에도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카마이클 광산 터미널에 대출 채권 2,500억 원의 규모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알려졌습니다. 이후 청소년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2020년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석탄터미널 투자를 전격 중단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석탄 사랑은 투자에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해외 석탄 발전소 투자 규모 3위인 우리나라는 세계 기후행동과 석탄 투자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더 많은 석탄을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운동을 국민들에게 맡기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미온적인 정책을 펼치고 경제 성장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한국의 모습이 호주와 매우 닮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지구온난화 반대론자들은 기업의 이익, 경제 성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구 기온은 주기적으로 변해왔고 최근의 기온 상승도 과거에 보여준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지금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란드에서 과거 1000여 년 전에 바이킹이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태양이며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거의 전부가 태양 에너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므로 지구 온도는 태양 흑점의 활동,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지구축의 변화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온난화는 자연 발생을 원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주장이 2015년까지만 해도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루머라고 서명했던 일부 과학자들조차 지구온난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과연 인간 때문인지 혹은 자연적인 현상 때문인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지구의 기후변화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으로 일어납니다. 지구온난화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말랑코비치 주기, 태양의 흑점 활동, 엘니뇨, 화산 활동, 대양 대순환, 해류의 변화 등 인간 통제 밖 자연 요인들로도 기후변화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2018년 발표된 IPCC 특별보고서에서는 1850년부터 1900년 대비 2018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도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100년이 조금 넘은 기간 동안 전 지구적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빙하기가 왔을 당시 수만 년에 걸쳐 지구 기온이 5도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00년 만에 1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인 듯 합니다. 심지어 이 속도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하고 지구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적이고 국지적인 다양한 기상현상을 날씨라고 하죠. 보통 지구의 기분은 날씨, 지구의 성품은 기후로 비유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성격이 달라지면 우리가 생활하고 영위하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3회에 걸쳐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구에 대해 알아가고 삶을 새로 규정해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구의 성품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타와 함께 지구의 성품을 지켜나가는 활동에 손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